평가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하나만 더 하십시다. 좀 늦었으니까. 암기력 평가를 우리가 좀 지향하자 이 말씀드립니다. 앞에서 설명 많이 드렸지만 평가를 다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. 저는 이번 학기 평가 항목을 보니까 13개 이렇게 돼요. 실제로 그 인생설계와 진로라는 그 평가는요, 평가 항목이 몇 개인지 아세요? 20개가 넘습니다. 20개. 매주 학생의 그 설계도, 설계도를 제가 다 50명 걸 보는데요.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? 6, 7시간 걸려요. 매주. 하루 저녁은 제가 그거 실험을 해요. 다음 학기에 2과목을 하게 됐으니까 큰일 났어요. 체력이. 계속 점수 매긴 것은 합산을 합니다. 근데 성적 내부 내려왔는데, 세 학생이 저한테 문의 메일이 왔어요. 학생은 내가 왜 B입니까? 왜 B 플러스입니까? 다른 애는 B 플러스 애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애들이 많은데요. 그래서 그 학생에게 너는 A 받을 뻔했는데 B 내놓은 첫 번째 아이야. 그러니까 너는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A의 애들하고 비교해야 돼. B 받은 애들은 B인데 내가 다 B 플러스를 줬다.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됐다. 그랬더니 죄송합니다. 그 아이는 외국인 학생인데 국내 애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상대평가를 해주니까 어렵다. 좀 봐달라. 그런 얘기했어요. 그래서 성격에 대한 항의는 전혀 없었어요. 근데 참 긴장돼요. 성적대학 하면. 이렇게 객관식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몇 개 항목으로 딱 해치우면 아무도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될 수 있으면 태도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러면요.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참 위험해요. 이건 학생 지도에 꼭 필요한데 그러나 이걸 수치화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겠죠. 그래도 분산시키면요. 잘하는 애들은 점수가 잘 나오고 있어요. 태도가 좋으면. 제가 다른 과목은 하나 어떻게 하면 매주 반페이지짜리 리포트를 해요. 반페이지짜리 리포트. 그러니까요. 그건 뭘 가르치냐면 성실한 태도를 가르칩니다. 매주 반페이지 리포트를 정말 정성껏 내는 애는요. 15주 걸 다 합치면 그 학생이 얼마나 우수한 학생인지가 나옵니다. 근데 그 귀찮아서 대충 하는 불고기심하는 애들은요. 그건 문제가 있는 애들. 근데 어쩌다 정말 잘 리포트 한 장 써내가지고 점수가 좋게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예방해야 된다는 얘기죠. 쉽더라도 꾸준한 아이를 우리가 기르는 게 목적이지 엑셀런트한 애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 이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. 물론 수업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. 그러니까 여러 항목을 교수님들이 귀찮아도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할 경우에는 출제 학생을 참여시키라는 거예요. 조 문제를 4개 하고 공개시키고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좋죠. 그리고 될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게 해주시고 내가 낸 문제 딱 학생이 풀게 하지 마시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내서 그 범위의 문제를 2-3개 내서 그중에 학생이 자신 있는 걸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커닝을 예방해요. 답안지도 다양하게 냈어요. 1, 2, 3, 4 이렇게 쓰게 돼 있는 거 아니면 1, 2, 3, 4 쓰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답안지 꼭 커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. 특히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말하기 수업인데 내가 어떤 이론에 비추어서 나는 어느 부분이 잘 됐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설명을 하고 그러면 항목 기준도 자기가 생각해내야 되고 거기에 비춰서 나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옆 친구한테 보여줘도 도움이 안 되죠.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죠. 평가 결과는 반드시 학생에게 피드백 해주는 그때그때 피드백 해주는 게 좋고요. 저는 매주에서 다음 주에 학생에게 다 나눠줘요.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정도 잘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고요. 출석도 자기가 부르게 되고 특히 여기 경험이 많이 없으신 교수님들한테 말씀해드리면 채점은 기억력이 왕성할 때 그때그때 꼭 해주세요. 절대 미루지 마시라고. 이게요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말 점수가 엉망이 들어요. 쌓이는 기억이 안 나요. 얘가 지금 늦게 낸 건지 제때 낸 건지 모르겠고 지난번에 리포트인지 이번에 낸 리포트인지 헷갈리고 이렇게 되면 엉터리가 되니까 그때그때 채점을 해둬라. 그러면 점수표를 만들어서 계속 날짜별로 적어 놓으신 것. 그때 그날 점수 표기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KSA 우리가 평가할 때 이것도 A도 평가에 넣으라는 거예요. 사회는 A를 중시합니다. 우리가
길러서 나간 학생들의 사회, 살아갈 환경, 사회라는 데는 A를 굉장히 중시해요. A만 1번, S만 또는 K만 중시하는 게 아니고 S, 어떤 의미에서 A를 굉장히 중시하니까 내가 평가를 그분을 해줘야 학생들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죠. A는 평가를 안 해주면 애티튜드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. 그럼 문제가 되죠?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반드시 이 태도에 대한 평가를 꼭 넣어줘야 된다. 우리가 평가하는 목적도 여러 가지 있는 것이 학습은 시험도 수업이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단순히 학생들 시험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시험을 보면서 자기 한 학기 동안 공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. 이건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하고 얼마 전에 제가 학생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. 교수님, 저 누군데요? C+ 나왔나요? 답답해집니다.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내가 한 학기 동안 애정을 줬던 학생한테 박절하게 이 설명을 해야 되는가. 여러분 교수님들 다 똑같은 실력이시죠. 근데 그 다음에 문안이 이렇게 끝났어요. 교수님 지적해 주신 내용 잘 실천해서 공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끝났어요. 속으로 삐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학생이 교수가 평가한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근데 평가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만을 위해서 평가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. 어떤 거는요, 참여만 하면 기본 점수를 꼭 주시는 것도 좋아요. 학생들이, 다른 학생들이 인터뷰에 10명을 하게 만드는데 그거는 참여만 하면 제가 점수 줘요. 감사일기요, 크게 빠뜨리지 않고 쓰면 다 3점이면 3점을 다 줘요. 그건 하기만 하면 점수 다 줘요. 그래서 지나치게 우열 따지지 않고 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. 안 한 학생은 3점 내지 5점이 날라갑니다. 참여만 하면 돼요. 그거는 등수를 따지지 말고 참여만 하면 점수 다 줘요. 저는 이제 말하기 수업할 때 호흡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동전 불기 시작해요. 매시간 동전을 부는 연습시켜요. 동전 부는 게 복식 호흡에 굉장히 좋습니다. 계속 해요. 중간고사 때 한번 평가하고 마지막 시간은 풍선 불기, 자기 머리만하게 불기. 계속 풍선 나눠주면서 매 시간마다 연습시켜요. 그러면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. 합격시켜줘요. 웬만하면 1시간 더 연장해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더 연습해서 했는데 좀 모자라. 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? 합격시켜주세요. 합격시켜줘요. 근데 참여만 하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.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애들은 꼭 점수를 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아주 불참하고 불성실한 애들은 펑크나게 만들고 하려고 하는 애들은 점수 다 같이 주는 쪽으로 하는 그런 평가도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평가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의 방법, 수단으로 이용한다. 이런 뜻이죠.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. 교수님도 혹시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시고 끝나신 다음에 제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. 수고 많이 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